이용수 할머니에게 제가 배신자가 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1992년부터 이용수 할머니와는 제가 30년간 같이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0년이라는 세월과 달리 할머니께 충분히 소통하지 못했고 또 할머니가 배신자로 느낄 만큼 제가 신뢰를 드리지 못했다라는 것, 그것은 할머니께 지금이라도 사죄 말씀을 전하고 싶고요. 그 뒤에 제가 할머니께 사과 말씀을 드리려고 여러 차례 시도를 했지만 이미 그것은 할머니께 변명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앞으로도 할머니에게 제 마음을 진심을 전하는 이런 노력은 계속하고 싶습니다. 비례대표 출마를 말리셨던 이유는 뭔가요? 제가 특별히 말렸다라기보다요. 녹취가 있어서 기사로 실렸다라는 것을 제가 기사로 접했습니다. 이번에 며칠 전에 기사로 접했는데 그때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기억할 수는 없지만 할머니께서 거리에서 일본 대사관 앞에서 저에게 전화를 했고 그 전화 목소리를 통해서 제가 만류했다라고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 그 구체적인 정황은 제가 사실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은 아마 그냥 할머니가 진짜로 그렇게 국회의원을 하고자 한다라고 받아들이지 않고 쉽게 별 중요하지 않게 받아들이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네. 저는 할머니들에 대한 비난은 좀 중단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할머니들은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자라는 그 아픔을 겪은 것만으로도 존중받고 보호받아야 될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국 사회가 보수적이고 가부장제적이어서 피해를 억압당하고 침묵을 강요하고 있을 때 내가 피해자였다 목소리를 낸 것만으로도 용감하고 용기 있는 행동으로 평가받고 그렇게 역사가 기록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30년 동안 한국 정부가 하지 않는 일 그리고 한국 시민사회가 침묵하고 있던 일을 몸소 노고를 이끌고 세계 각지를 돌면서 운동했던 것, 그래서 세계 여성 인권 운동의 중심에 서셨던 할머니들, 그분들의 그 삶은 지금 우리가 충분히 오히려 우리가 미안해하고 반성해야 될 것이다라는 생각합니다. 그분들에게 돌팔매를 던질 수 있는 분은 저는 한국 시민사회 속에서는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의원님께서 운동 방식이 바뀌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국회의원 당선인께서 의원이 계셨을 때 앞으로 운동 방식 어떻게 이끌어 나가실 건지. 사실은 저는 이제 정의연의 사표를 지난 3월 20일에 냈습니다. 정의연에서 운동 방식은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토론하고 논의하고 할머니가 제안하신 말씀에 경청해서 새겨서 반영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할머니의 말씀 속에 가장 중요하게 있었던 것이 증오를 키우지 않고 또 미래 세대들에게 역사 교육을 시키는 문제, 이런 문제를 굉장히 강요해서 말씀하실 때마다 하고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용수 할머니와 김복동 할머니, 김학순 할머니, 수많은 할머니들이 수요시장에서 목소리를 냈던 것은 증오를 키운 것이 아니라 분쟁을 키운 것이 아니라 분쟁을 평화로 만들고 싶어 했던 그런 운동이었다라는 것, 또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들의 아픔을 넘어서서 세계 무력 분쟁 지역의 성폭력 피해자들에게도 평화와 안정을 만들어주고 싶어 했던 운동이었다라는 것,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용수 할머니께서 말씀하셨던 미래 세대들에 대한 교육, 그리고 한일 청소년들 간의 교류, 진정한 미래지향적인 관계, 그건 사실은 할머니들의 책임이 아니고 또 한국 시민사회만의 책임도 아니고 한국 정부와 국회와 그리고 일본의 시민사회, 일본의 정부와 일본 국회 모두가 함께 노력을 해서 이루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저 또한 앞으로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제 삶 속에서 그것을 슬기롭게 또 지혜를 내서 국민들과 함께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의원님, 저 2015년 10억엔, 일본 정부 10억엔을 할머니한테 받지 말라고 이렇게 권한 적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저는 저희 정의연은 정대협은 2015 한일 합의가 발생하고 나서 한국 정부가 피해자들을 방문하면서 2015 한일 합의 내용을 설명했다라는 것을 할머니들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할머니들 통해서 어떤 방식으로 보고를 받았냐면은 일본 정부가 사죄했대, 일본 정부가 배상했대, 그래서 돈을 준대. 라는 식으로 정부가 보고했다라고 해서 저희 단체 활동가들이, 제가 직접 전화를 다 드릴 수는 없고요. 단체 활동가들이
할머니들께 전화를 돌려서 2015 한일합의의 전체 내용을 설명을 친절하게 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머니가 1억 원을 받는 것은 할머니의 자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저는 수요시에서 시간만 되면 비록 할머니들이 1억 원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것은 할머니들에게 우리가 탓을 돌리거나 할머니들에게 반대 목소리를 내거나 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할머니들이 1억 원을 받는 것은 결국은 2015 한일합의를 발표하고 일방적으로 발표하고 국민들과 피해자들이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10억엔을 수령한 한국 정부와 또 그것을 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만든 일본 정부가 책임이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부터는 할머니들을 오히려 보호하는 할머니들의 인권운동을 보호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수차례 일본 대사관 앞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마 수요시에 영상을 녹화하신 분들이 계시면 제가 그런 여러 차례 발언을 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국민들과 피해 할머니들의 기대와 응원에 부합하지 못하고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피해 할머니들의 명예에 누가 되지 않도록 30년 정교운동의 역사에 부끄럽지 않도록 철저히 조명하겠습니다. 잘못이 있다면 상응하는 책임을 지겠습니다. 다만 피해자와 국민들, 정대협, 정의연이 함께 이룬 성과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편애와 왜곡은 멈추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제 일본군 위안부 피해 생존자는 17분입니다. 한 분이라도 더 살아계실 때 돌이킬 수 없는 방법으로 진실규명과 일본 정부의 책임 위에 재발 방지를 위해 국민 여러분과 해외 각지에서 지지와 응원을 보내주신 여러분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제 의정 활동의 실타래를 풀어가는 노력과 함께 김복동 할머니와 김학순 할머니 등 여성 인권운동가로 평화운동가로 나서셨던 할머니들의 그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지난 30여 년보다 더 열심히 노력하고 싶습니다. 다시 새어나오는 기본적 한일합의 위안부 합의가 정당했다는 주장을 접하며 다시는 우리 역사에 그런 불혹의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전시 성폭력 재발 방지 길도 모색하고 싶습니다. 부족한 점은 검찰 조사와 추가 설명을 통해 한 점 의혹 없이 소명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납득하실 때까지 소명하고 책임있게 일하겠습니다.